이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을 만든 오병묵이라고 합니다. 뭐 이미 저를 알고 계신 분들은 창업경제신문 대표로 알고 계실 거고요. 오늘은 사실 저희한테도 되게 의미 있는 날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더 폴리티션이라고 하는 매체는 사실 처음 이런 기자 아카데미라는 자리를 처음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 자리고요. 여러분들께 더 폴리티션이라는 매체를 소개하고 또 거기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거기서 기자로 활동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알아야 되는지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은 오늘 좀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폴리티션 기자 아카데미라는 용어를 썼고요. 저희가 뭐 예전부터 국민 기자 아카데미나 이렇게 또 다른 방법의 뭐 교육이나 세미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좀 생소하게 저도 좀 생소한 영역인데 정치 인터뷰 전문지라는 타이틀을 걸고 더 폴리티션 기자 아카데미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안내해드린 대로 어, 정치부 기자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라는 의미이고요. 사실 여기에 뭐 기자로 활동을 하셨던 분들 또는 기자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자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이 여기에 오셨을 거라고 일단 가정하고 누구나 기자 경험 있든 없든 신문사에서 근무해 본 경험이 있든 없든 누구나 기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 그 주제를 걸고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기자라는 표현을 쓴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정치 관련 정치 전문지이기 때문에 정치부 기자라는 용어를 썼고요. 여러분들이 더 폴리티션이라고 하는 신문의 일종의 객원 기자 또는 시민 기자, 뭐 저희는 국민 기자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전문 기자 이런 역할을 해 주시게 되면 저희는 정치부 기자라는 용어를 내부적으로는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여러분들에게 더 폴리티션에서 활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자, 더 폴리티션이라는 인터넷 신문은 여러분 그냥 아주 간단하게 정치 인터뷰 전문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뭐 인터뷰만 기사를 실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더 폴리티션이라고 하는 신문을 만들게 된 계기가 정치인들을 적극적으로 인터뷰하자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에 대해서 소상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정치 인터뷰 전문지 더 폴리티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사실 신문사 등록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활동하기로 하면 바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칭이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지만 폴리티션이라는 영어 단어는 여러분들에게 뭐 또 상당히 친숙한 편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와 같은 용어로 쓰이는 뭐 스페인어 중에 폴리티코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던데 예를 들면 미국에는 더 폴리티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정치 전문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폴리티코가 영어로 폴리티션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뭐 그 폴리티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앞으로 활동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더 폴리티션이라는 인터넷 신문에서 정치인들을 인터뷰하면서 정치에 관련된 관심도 많이 갖고 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뭔가 목적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정치인들과 소통도 적극적으로 하고 정치인들을 좀 더 감시하고 또 여러분이 뽑았으니까 정치인들이 올바르게 활동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모니터링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작동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도 좀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창업경영신문을 지금 20년 동안 했고 국세일보를 지금 한 17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20년 언론사를 운영한 경력이 20년 정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저도 정치와는 먼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다만 정치인들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여러분들이 정치인을 좀더 관심을 가져야 더 좋은 정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실험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저조차도
매우 생소한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치가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그 분야 자체가 생소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치에 대해서 뭔가 한 2시간 정도 설명을 교육을 하고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저도 상당히 긴장도 되고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좋은 뜻으로 만들었고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의도의 어떤 의미의 활동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뭐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오늘 더 폴리티션이라고 하는 정치 전문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봤어요. 사실 정치를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정치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정치인이 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치인이 되지 않고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이 뭘까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럼 기자로 한번 활동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정치인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정치에 참여하고 있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투표나 선거라는 방법을 통해서 정치에 참여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저희 그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고 여러분 모두가 정치인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정치인이 되지 않고서도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게 정치인들을 우리 손으로 직접 취재하고 기사를 쓰는 활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을 취재하고 정치인을 감시하는 방법으로서 어찌 보면 더 폴리티션이라고 하는 정치 전문지를 활용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이 신문을 저희가 창간하게 됐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신문을 함께 이용을 해서 우리 사회에서 매우 덜 떨어져 있다라고 보통 수준이 낮다라고들 평가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를 우리 손으로 조금이라도 변화시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이디어의 출발은 되게 단순한 데서부터 출발이 됐습니다. 내가 뽑은 정치인은 내가 직접 취재한다라고 하는 철학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따가 제가 좀 더 소상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이 몇 명의 정치인을 뽑는지 혹시 아십니까? 현재의 시점에서 정치인이라고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들 중에 여러분 손으로 직접 뽑는 사람이 몇 명일까? 물론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영역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대략 계산해 보니 한 7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도 2명이 섞여 있고 물론 대통령도 여러분 손으로 뽑는 정치인일 테고 그리고 보통 이제 의회라고 하는 기초의회에 속해 있는 의원, 광역의회에 속해 있는 의원, 그리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의원, 이래서 의회에 속해 있는 정치인이 3명. 그럼 6명이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뭐 교육감 같은 경우도 직접 뽑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7명 정도 되는데 저는 오늘 뭐 교육 쪽에 관심이 크게 있는 건 아니어서 교육감을 일단 제외하고 또 대통령은 우리 모두가 우리 손으로 직접 뽑는 거지만 뭐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대통령을 취재한다고 할 수는 없어서 일단 대통령도 크게 관심을 가질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7명 중에 대통령과 교육감을 빼면 5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의 손으로 뽑은 정치인이 현재 5명 정도가 모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적어도 이 5명 정도는 우리 손으로 직접 취재하고 소통해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시작된 어찌 보면 사업입니다. 사실 그보다도 더 적게 생각하면 국회의원을 좀 어떻게 하면 감시해 볼까, 국회의원을 어떻게 관리해 볼까라고 하는 차원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이잖아요. 물론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포함돼서 300명인데 사실 국회의원을 여러분이 한 명씩만 맡아준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국회의원 한 명을 제대로만 맡아준다고 한다면 사실 정치부 기자 300명이면 국회의원을 밀착 관리할 수가 있거든요. 밀착 취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항상 화나 있는 정치인들이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해서 적어도 국민이 뽑았다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수없이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사실 정치인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거든요. 화가 나 있단 말이죠. 그러지 말고 화만 낼 것이 아니라 불만만 가질 것이 아니라 내가 뽑은 국회의원을 내가 직접 취재하고 모든 지역에서
그 관심 있는 분들이 그렇게 국회의원을 취재하고 감시를 해준다면 국회의원들이 소위 엄한 짓을 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아주 사소한 생각으로 이 일이 출발이 됐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 설계를 하다 보니 국회의원만 정치인은 아닌 거니까요. 그죠? 국회의원만 정치인은 아닌 거고 특히나 여러분이 지역에서 지방자치제도하에서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거의 감시가 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지자체 단체장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많은 언론사들이 단체장에게는 관심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정치인을 취재하기로 한 이상 단체장을 또 취재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영역을 제가 한 5명 정도 내가 내 손으로 뽑은 5명의 정치인을 내 손으로 한번 취재해 보자라고 하는 아주 순진한 생각에서 더 폴리티션이라고 하는 그 신문을 착안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정치와 관련된 취재를 하게 된다면 뭐 여러분이 전부 내가 뽑은 사람만 뭐 취재해야 되는 법은 없어요. 다만 거기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제가 이 아이디어를 내게 된 그 배경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취재를 통해서 정치인을 제대로 감시하자라고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에게 좀 더 많은 것을 물어보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취재라고 하면 되게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취재는 뭔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치인들에게 자꾸 뭔가를 물어보는 것만으로 정치인들이 정신 똑바로 차릴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 여러분과 함께 그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하는 얘기지만 선거 때는 공약 발표해놓고 선거가 끝나면 공약에 별 관심도 없고 예를 들면 임기가 끝날 때쯤 공약이 몇 퍼센트나 달성됐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숱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정치부 기자가 돼서 적어도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정치인부터 밀착 취재를 해보면 공약 제대로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고 또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으면 나쁜 평가를 받고 다음 선거에서 어찌 보면 다시 정치를 하게 해달라고 말을 못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들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더 폴리티션이라고 하는 신문을 만들게 된 계기입니다. 저도 정치 전문가가 아니고 정치물을 전혀 먹어본 적이 없지만 이런 순진한 마음으로 신문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다. 그리고 나 혼자 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께 함께 하자라고 손을 내밀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기자 아카데미를 열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건 정말로 누구나 정치부 기자를 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를 해본 분들이야 뭐 별거 아니겠지만 기자 여기 오신 분들이 기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과연 취지는 좋은데 내가 과연 정치부 기자를 할 수 있는 거냐? 나도 취재를 하고 나도 기사를 쓸 수 있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 저희가 국민기자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미 누구나 기자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물론 그 당시는 정치 전문지는 아니었지만 역시 누구나 기자가 될 수 있다고 지금도 믿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관심만 있으면 누구든지 좋은 기사를 쓸 수 있고 멋지게 취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의심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뽑은 5명부터 시작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자 활동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뽑았다는 건 여러분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일 테고 여러분이 앞으로도 계속 유권자로서 역할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유권자를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여러분이 뽑은 정치인을 취재하려고 맘먹는다면 사실 정치인이 숨을 곳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정치부 기자가 될 수 있고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쓸 수 있다라고 믿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약간의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고
오늘 그 이야기의 상당 부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은 이후 별도의 교육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그 공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될 수 있는 거냐, 내가 경험이 없는데 기자가 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의심은 기본적으로 하지 않으셔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뭐 기자로서는 아마추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고 그 기사를 더 폴리티션이라고 하는 정치 인터뷰 전문지에 게재가 되면 여러분이 쓴 기사를 누군가가 읽게 될 거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더 좋은 기사와 더 좋지 못한 기사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여러분은 누구나 기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맘만 먹으면 여러분은 정치부 기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사실 최근에 인공지능이 워낙 인기인데요.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또 기사 쓰는 게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뷰를 하고요. 사실 인터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인터뷰한 내용을 기사로 쓰는 게 이제 경험이 부족한 분들은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나는 누군가를 인터뷰를 했다. 여러 가지를 물어봤다. 답도 들었다. 메모도 했다. 그런데 막상 이걸 기사로 쓰려니 내가 경험이 없어서 기사로 잘 써지지 않더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보통 이런 걱정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이 걱정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깔끔하게 해결이 돼 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챗 GPT라고 하고 알려져 있는 인공지능, 무료로도 쓸 수 있는 인공지능이 있잖아요. 그죠? 이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여러분이 어떤 정치인을 만나고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적어서 소위 취재 내용을 메모를 해서 그 내용을 그냥 인공지능에게 입력을 해주고 이 내용으로 기사를 써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 기사를 써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은 인공지능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 기사를 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취재를 해서 메모한 내용을 가지고 기사를 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쓴 기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기사라고 하는 글을 써본 적이 없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거의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메모를 하고 그 내용을 잘 정리만 할 수 있으면 기사로 바꾸는 작업은 이제 훨씬 쉬워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런 부분들이 훨씬 여러분들이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기에 좋아졌다라는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실 나는 기자를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으면 이때도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내가 홍길동이라는 국회의원을 만날 건데 홍길동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걸 질문할까? 어떤 걸 질문하면 좋겠어? 라고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인공지능이 답을 줍니다. 물론 그 답이 완벽한 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도대체 정치인을 만나면 내가 무엇을 물어봐야 되는지를 경험이 없어서 모른다고 한다면 사실 인공지능을 통해서 금방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취재 방법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할 거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맘만 먹으면 누구든지 정치부 기자가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보도자료라고 하는 걸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보도자료. 여러분 보도자료는 일반적으로 뭐 회사가 언론사들에게 배포하는 또는 공공기관이나 관공서에서 언론사들한테 배포하는 뭐 이런 것들을 보통 보도자료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보도자료를 정치인들도 만든단 말이에요. 물론 시의원이나 구의원 같은 경우는 보좌관 시스템들이 잘 안 돼 있어서 보도자료를 만들려면 직접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면 사실은 국회의원들만큼은 보도자료를 만들어내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들만 하더라도 보좌관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중에는 소위 홍보 전담 보좌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친구들이 보통 이제 보도자료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국회의원의 활동들을 소위 언론사에게 배포하기 위해서 보도자료를 만들어요. 여러분들은 사실 그 보도자료를 활용해서 기사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기자로 활동하는 데는 여러 가지 좋은 환경들이 갖춰져 있다. 특히나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지자체장들, 뭐 구청장이 됐던 시장이 됐던 이런 사람들은 아예 큰 조직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쏟아내는 보도자료는 어마어마한 양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서울시장이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의 이름으로 쏟아내는 보도자료는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보도자료들을 또 잘 활용하면 기사를 쓰는데 매우 유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결국은 여러분이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는데 훨씬 좋은 환경들이 만들어져 있다,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차피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정치부 기자의 성공 전략까지도 좀 몇 가지 제시해 볼까요? 여러분 이제 뭐 오늘 시작한 지 아직 20분밖에 안 되는데 벌써부터 정치부 기자의 성공 전략을 제시한다고 하면 앞뒤가 좀 안 맞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너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정치부 기자의 성공 전략을 몇 가지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일단 기사를 많이 쓰면 됩니다. 여기서 기사를 많이 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하루에 뭐 기사를 5개, 10개씩 쓰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정치인에 대해서 기사를 많이 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맡게 되었다. 홍길동이라는 정치인을 여러분 손으로 뽑았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홍길동이라는 정치인을 가장 우선적으로 취재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기사를 많이 써내면 기본적으로 홍길동이라는 정치인은 여러분에게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치인의 특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자가 또는 어떤 신문사가 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나에 대해서 많은 기사를 쓰고 있는데 내가 그 신문사에 관심을 갖지 않고 내가 그 기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치부 기자로서 기본적으로 성공하는 첫 번째 전략은 뭐냐면 내가 맡은 정치인, 아까 제가 일단 5명에서부터 출발하자고 했잖아요. 그 5명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사를 많이 쓰려고 노력하면 그 5명에 대해서는 최소한 상대적으로 많은 기사를 여러분이 쓰려고 맘먹으면 여러분은 그 5명의 정치인이 여러분을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사를 많이 쓰면 여러분이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성공 전략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기사 검색만 잘해도 중요한 기사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제가 쓰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홍길동이라는 국회의원이 있다고 치죠. 홍길동이라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혹시 내가 놓치는 기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고 싶으면 여러분 기사 검색을 해보면 됩니다. 여러분 보통 네이버가 뭐 우리나라 한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죠? 포털 사이트의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홍길동 의원에 대해서 궁금하면요. 네이버에서 홍길동 의원으로 기사 검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홍길동 의원에 대해서 조선일보에서 쓴 기사도 나올 거고, 한국일보에서 쓴 기사도 나올 거고, 한겨레에서 쓴 기사도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홍길동 의원으로,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기사 검색을 하면 여러분이 홍길동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기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여러분이 쓰고 싶은 기사가 있으면 조금 늦게라도 기사를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성공 전략이라고 제시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사 검색만 잘해도 기사를 놓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사를 놓친다는 얘기는 내가 취재할 사람을 제대로 못 따라다녀서 중요한 걸 놓친다는 얘기잖아요. 그 중요한 특종으로는 놓칠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홍길동 의원에 대해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설령 내가 특종을 놓쳤다 하더라도 어느 신문사에선가 홍길동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기사를 쓰면 내 눈에 띌 수밖에 없고요. 하루 이틀 늦게라도 내가 그 기사를 팔로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늦게라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은 단 하나의 중요한 기사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아직은 감이 안 올 수도 있지만 저는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입니다. 내가 취재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단 하나의 기사도 놓치지 않는 방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성공 전략. 자꾸 물어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요? 홍길동 의원에게. 홍길동 의원에게, 홍길동이라는 정치인에게 자꾸 물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전화로 물어보고, 사무실에 가서 물어보고, 이메일로 물어보고, 문자로 물어보고,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이 정치부 기자로서 특정 정치인에게 자꾸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훌륭한 정치부 기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쓰는 표현이 있거든요, 여러분. 취재는 100번을 하고 그 중에 기사는 하나를 써도 된다. 여러분, 사실 기자를 안 해본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냐면 내가 10건의 취재를 했으면 기사를 10개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취재를 10번 했으니까 기사를 10개를 써야 되는 거겠구나. 여러분, 그런 스트레스를 전혀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여러분이 취재를 100번을 하고 그 100번의 취재 중에 가장 좋은 기사를 하나만 쓰겠다고 하면 기사는 하나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취재하기로 맘먹은 정치인에 대해서 열심히 물어보고요. 여러분이 물어본 거는 전부 다 기사로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기사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에게 열심히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아주 훌륭한 정치부 기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의 성공 전략은 열심히 물어보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재 노트를 만드세요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홍길동이라는 정치인을 내가 맡기로 한 이상 나는 홍길동을 취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홍길동이라는 국회의원의 취재 노트를 여러분이 딱 만들어 놓고 그 취재 노트를 하루 업그레이드해 간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취재 노트가 적어도 홍길동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 수첩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취재 노트가 적어도 홍길동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기록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에게 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라고 했냐면 여러분이 직접 뽑은 정치인 5명에서부터 출발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은 그 5명의 정치인의 취재 노트를 만들고 그 취재 노트를 하나하나 기록해 나가다 보면 그 중에 좋은 기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취재 노트에 기록된 것들이 모두가 기사가 될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좀 이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기자는 스토커 수준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불법적인 스토킹을 하면 안 되겠지만, 기자가 스토커 수준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홍길동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취재를 하기로 맘먹은 이상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정보를 얻어가는 활동이 취재이고요. 그 중에 기사거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한 달에 한 건이든 한 달에 두 건이든 써내면 되는 것이지 기자니까 하루에 하나 하루에 2개 이렇게 기사를 써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 번째 전략으로서 여러분에게 취재 노트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기록해 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5번째, 사실은 제가 지금 시작하자마자 성공 전략을 제시하기 때문에 뭐 너무 이색적인 걸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마지막 5번째 성공 전략은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이 정치인에 대해서 취재를 하기로 맘먹고 기사를 쓰겠다고 맘먹었다면 그 정치인에 대해서 여러분 혼자서만 관리하지 말고요. 여러분 지역에 있는 지역 신문들도 있고요. 여러분 지역에 마을 신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무슨 말이냐? 홍길동이라는 정치인을 여러분 혼자서 취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말고도 다른 지역 신문들이 있을 거고 여러분은 지역 신문은 아니지만 여러분은 그 지역에 있는 정치인을 취재하기로 했으니까 그 정치인에게 관심을 갖는 또 다른 신문들, 지역 신문들이나 마을 신문이나 또는 일반 전국지 중에서도 그 정치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여러분 특히나 지역 신문이나 마을 신문과 적극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국회의원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의원이니까 이 시의원에 대해서 나 혼자 모든 것을 취재할 필요는 없죠. 그죠? 내 지역에 있는 다른 기자들과 함께 이 정치인에 대해서 취재를 하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섯 번째 성공 전략으로 말씀드리는 건 모든 걸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지역 신문이나 또 다른 마을 신문과 연대해서 그 정치인에 대해서 취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시작하자마자 여러분에게 정치부 기자의 성공 전략을 다섯 가지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 기사를 많이 쓰자. 두 번째 기사 검색만 잘해도 기사를 놓치지 않는다. 세 번째, 자꾸 물어보라는 얘기죠. 질문을 많이 하면 된다. 네 번째, 취재 노트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기록하면 결국 언젠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될 것이다. 다섯 번째, 마을신문, 지역신문 등 타 매체의 기자들과 연대해서 그 정치인을 취재하고 감시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런 원칙들을 좀 지켜가면 기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아주 훌륭하게 정치부 기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더 폴리티션이라고 하는 신문을 만들어서 함께 여기에 기사를 쓰자라고 하는 거니까 이걸 좀 보여드려야 되겠죠?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어찌 보면 여러분이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은 강력한 이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자로 활동하는 내일부터라도 모레부터라도 기자로 활동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기자로 활동한다면 뭔가 이제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기가 바로 더 폴리티션이라는 신문이고 또 관련해서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몇 가지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될 겁니다. 그걸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더 폴리티션이라는 신문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유명하지도 않고요. 더 폴리티션이라는 신문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내가 취재하려고 하는 아니, 그 정치인을 취재해서 기록을 남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사라는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자는, 기사는요, 여러분이 지우겠다고 맘먹지 않는 한 안 없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한번 기사를 쓰면 그 기사는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더 폴리티션이라는 신문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된다. 폴리티션 신문이 아니고요. 이름이 더 폴리티션. 이따가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홈페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잠깐만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어로 되어 있는 이게 제호입니다. 더 폴리티션이라는 제호이고요. 여기에 뭐 뉴스, 의정, 행정, 뭐 오피니언 이런 코너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쓴 기사가 여기에 게재되는 거고요. 제호는 더 폴리티션입니다. 더 폴리티션입니다. 물론 뭐 때로는 우리가 한글로 더 폴리티션이라는 제호를 쓸 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영어 표현을 그대로 등록을 했고요. 그래서 더 폴리티션이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이 앞으로 여러분이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면 여기에 게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여드린 김에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폴리티션이라는 또 다른 홈페이지인데요. 이번에는 이름이 적혀 있네요. 그죠? 오병묵 전문 기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 이름이 오병묵입니다. 제가 창업경제신문 오병묵 대표니까 제 이름이 오병묵인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홈페이지는 더 폴리티션의
기자들에게 만들어주는 1대1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더 폴리티션의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는 모든 분들의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드릴 거고요. 이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물론 여러분이 쓴 기사를 여기다 올리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여러분 기자로 활동하는 여러 가지 활동하는 무기가 될 겁니다. SNS 활동을 하든 여러분이 1인 미디어 활동을 하든 그 기본 틀을 제공하게 될 거고요. 모두에게 더 폴리티션의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 여러분이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이런 인터넷 신문을 그 홈페이지를 개인적으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기본적으로 인터넷, 아니, 그 홈페이지가 두 개의 무기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더 폴리티션이라는 인터넷 신문, 또 하나는 모든 기자에게 만들어주는 개인 홈페이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개인 홈페이지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요, 기사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홈페이지는 여러분이 쓴 기사는 물론 여러분이 올리셔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 다른 기사들,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기사 보니까 창업경영신문의 기사가 여기에 올라가 있거든요. 여러분, 창업경영신문은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신문인데요. 저희가 창업경영신문에서 취재해서 작성한 기사를 모든 더 폴리티션 전문 기자들의 홈페이지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홈페이지에는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 정보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환경에서 활동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무기가 일단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좀 더 여러분에게 좀 더 상세하게 더 폴리티션의 각각의 메뉴의 기능과 여러분이 어떤 기사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무기는 여러분에게 세 번째 무기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무기는 본사입니다. 저희입니다. 저희. 더 폴리티션 본사. 여러분, 여러분이 신문사를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더 폴리티션의 기자로 활동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더 좋은 기사를 쓰고 여러분이 더 멋지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본사하고 매우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좋은 기사를 쓰고 취재를 더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려고 애를 쓰는 그런 작업을 할 건데 여러분하고 저희 본사가 따로 놀면 기본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희 본사를 잘 활용해서 정치부 기자로 더 멋진 활동을 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되는 무기, 세 번째 무기는 저희 본사가 되겠습니다. 더 폴리티션이라는 본사가 될 겁니다. 네 번째, 여러분 동료입니다. 여러분, 저는 물론 제 계획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저는 더 폴리티션의 기자를 수백 명, 아니 수천 명도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폴리티션에서 정치부 기자로 활동한다라는 건 여러분 동료들이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여러분 혼자서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동료들, 다들 객원 기자나 시민 기자나 국민 기자 형태의 그 형태를 띠겠지만 여러분과 그분들은 동료이고요. 지금 여기에 저 포함해서 45명이 접속해 있는데 만약에 여기 45명이 전부 다 더 폴리티션의 기자가 된다면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동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료라는 무기를 여러분이 잘 활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각각 다른 정치인을 취재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홍길동이라는 정치인을 여기에 계신 분이 두 분, 세 분이 취재를 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의 동료 기자들과 제대로 소통을 해서 함께 협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게 된다면 크게 네 가지의 무기, 더 폴리티션이라고 하는 신문, 두 번째,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들어드리는 여러분 홈페이지. 세 번째, 본사라고 하는 여러분을 도와주게 될 주체.
네 번째, 여러분과 함께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게 될 동료 기자들, 이렇게 네 가지의 무기를 여러분이 잘 활용해야 여러분이 정치부 기자로 멋지게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뭐 제가 질문 잠깐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발로 뛰는 건가요? 아니면 소스를 주나요? 상관없나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네,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뛰는데 제가 발로 뛰지 말라고 할 리도 없고요. 그죠? 소스를 주냐라고도 질문하셨는데,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뽑은 정치인이 5명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이 선거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선거를 했다면 여러분이 뽑은 정치인만 기본적으로 5명이 무조건 존재한다. 무조건 존재한 대통령을 빼도 그 뭐죠? 교육감을 빼도 5명의 정치인이 여러분 손에 의해서 뽑혔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여기서부터 취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 소스를 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소스가 그 정치인이 요즘 뭐 했는지, 그 정치인이 어떤 법률을 만들었는지 이런 게 소스라고 한다면 저희가 그런 소스를 발굴하는 방법을 앞으로 여러분에게 교육을 통해서든 매뉴얼을 통해서든 제시를 하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발로 뛰든 소스를 누군가가 주든 아니면 저절로 기사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된 거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정치인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더 폴리티션이라고 하는 신문, 그리고 여러분이 활동하게 될 정치부 기자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는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제가 언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실 이 언론에 대해서 이미지가 별로 안 좋거든요. 언론에 대해서 이미지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언론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언론들 이미지가 별로 안 좋습니다. 특히나 뭐 기레기, 양아치, 있어서는 안 된, 오히려 사회에 해악이 되는 신문 많다라고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자가 된다? 나도 결국 그런 기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우려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려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신문들이 어떻게 하든 우리가 제대로 하면 됩니다. 내가 뽑은 정치인을 내가 제대로 감시하고 내가 뽑은 정치인에 대해서 내가 객관적으로 기사를 쓰고, 그죠? 그러면 되는 것이지 굳이 다른 언론들이 어떤 평가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굳이 여기서 걱정하고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언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근 우리 정치 상황이 워낙 시끄럽습니다. 여기서 제가 누구 편을 들 생각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시끄럽다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삼권 분립, 요즘 많이 듣는 이야기일 겁니다. 삼권 분립, 그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근데 여러분, 언론을 제4권력 또는 제4부라고 하거든요. 언론은 공무원도 아닌데, 언론은 세금으로부터 월급 받는 것도 아닌데, 언론을 제4부 또는 제4권력이라고 합니다. 삼권 분립과 관련해서 사부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만큼 언론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언론이 없으면 정치인들이 무슨 짓을 해도 표가 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뽑았지만 홍길동이라는 국회의원까지는 좀 알겠어요. 시의원, 구의원에 대해서 누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내가 뽑았는데 그 사람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의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우리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더 살기 좋은 마을을 위해서 이 사람이 노력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치부 기자가 돼서 그걸 직접 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사를 쓰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만 제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신문이 어떻게 활동하든 우리만 제대로 하면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언론은 매우 중요하다. 욕은 많이 먹지만 언론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여러분, 언론이 욕을 먹는 이유가 있어요.
언론이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론이 욕먹는 걸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언론이 힘이 없으면 욕을 안 먹습니다. 언론에게는 엄청난 힘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이 욕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은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해서 언론의 본연의 기능이 작동될 수 있게끔 노력해주면 여러분은 정말로 훌륭한 정치부 기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채팅창에 쓰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 양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해야 될 이야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여러분이 채팅창에 뭘 올려주셔도 제가 다 그걸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제 얘기를 듣고 관심이 생기면 그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부담도 크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를 들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일 다 포기하고 지금부터 기자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루에 막 서너 시간씩, 대여섯 시간씩 아니면 일곱, 여덟 시간씩 근무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적어도 여러분이 할 거 다 하면서도 정치 기자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제 얘기를 듣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면 그때부터 공부를 좀 해나가도 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다 해소해드리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여러분이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시는 것 중에 제가 직접 답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질문들에 대해서는 답을 하나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사 지원이 있나요? 인터뷰 시 최소 사진 기자, 편집장 정도는 같이 가야 하는데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인터넷 신문 운영하면서 사진 기자 따로 가고 편집장 따로 가고 이럴 수는 없고요. 여러분이 그걸 다 혼자서 해결해야 됩니다. 다만 역시 이것도 또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나는 사진도 잘 못 찍고 나는 기사도 잘 못 쓰고 근데 이미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기사 쓰는 거는 여러분이 취재를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질문을 잘 할 수 있으면 기사 쓰는 건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사진 찍는 거는요. 여러분이 사진을 조금 못 찍어도요. 네, 여러분들이 아마추어 기자인 걸 다들 알기 때문에 그냥 봐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점차 더 좋은 사진을 찍어가려고 노력해야지 여러분이 처음부터 사진 기자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또는 여러분이 처음부터 사진 기자 수준의 좋은 사진을 찍으려고 욕심을 낸다든지 이거는 여러분이 소위 기자로 활동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그런 욕심은 깔끔하게 버리고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요, 여러분, 제가 이따 설명을 할 건데, 오히려 여러분, 어떤 기사를 써야 되는지는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그 정치인들에게 궁금한 거를 질문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정치인들에게 대해서 궁금한 걸 질문하고 정치인이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고 그 질문과 답변을 모아놓은 게 기사거든요. 그죠?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체계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기사 쓰는 거를 여러분이 아직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인공지능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기사를 쓰는 거는 어떤 내용의 기사를 쓰는 거는 오히려 나중에 들어보면 더 상식적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공약 아닙니까? 공약? 그죠? 대표적인 게 공약이에요. 뽑아달라고 할 때는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고 공약을 엄청나게 늘어놓고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공약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심지어는 임기가 다 끝나가는 마당에 공약이 절반도 지켜지지 않았다. 그럼 그거 나쁜 정치인 아닙니까? 그죠? 게으른 정치인입니다. 그러면 그런 정치인은 정치를 못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기사를 쓴다면 공약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정치인이라고 기사를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치인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어떤 건지를 알면 기사 쓰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기사를 써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하는 거는요. 오히려 지금 굳이 하실 걱정이 그냥 굳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어떻게도 만들어 드릴 수 있냐면 더 폴리티션 정치부 기자가 정치인들에게 자주 물어봐야 될 질문 50개, 질문 100개 뽑아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오히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이 신문을 왜 만들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역할을 했을 때 이렇게 정치부 기자로 역할을 했을 때 어떻게 세상이 좋아지는지 여러분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활동이 가치 있는 행동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치부 기자는 할 수 있지만 인터뷰나 정치인 만나는 일을 별개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당연히 여러분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어떤 정치인에게 연락해서 나 취재하고 싶다. 만나자. 인터뷰 한번 하게 해달라. 그러면 거절될 수 있죠. 당연히 거절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유명한 정치인은 수백 명의 기자들, 수천 명의 기자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모든 기자를 다 상대해 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내 손으로 뽑은 정치인들부터 관심을 갖자. 여러분, 국회의원 한 명쯤은 뽑으셨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뽑은 국회의원이 당선이 안 됐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지역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 명이. 이게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역구에는 반드시 국회의원 한 명이 있고요. 그 국회의원에게 여러분은 유권자예요. 지역 내에 있는 유권자. 저 사람한테 표를 받아야 내가 다음에 국회의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정치부 기자라고 하는 또 다른 타이틀이 있단 말이에요. 안 만나주기 어렵습니다. 물론 첫 번째, 두 번째는 거절할 수도 있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안 만나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을 만나는 것도 너무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일반인으로서 누군가를 만나려고 했으니까 어려운 거죠. 기자가 돼서 취재할 사람을 만나는 게 일반인이 정치인을 만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쉬울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업이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본업 있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본업 있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더 폴리티션의 전업 기자가 되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출근하고 저희가 여러분에게 월급 몇백만 원 주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본업을 가져가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본업으로 활동을 하면서 기자를 그냥 부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겸업, 부업, 좀 가볍게 얘기하면 취미여도 좋습니다. 여러분 취미로 활동하는 기자도 나름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신문사 사이트는, 여러분 신문사 사이트는 더 폴리티션에서 앞에 더하고요. 폴리티션의 앞에 폴자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더 폴점 KR입니다. 더 폴점 KR. 물론 폴리티션 그 모든 단어를 써도 들어갈 수 있게 저희가 도메인을 등록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도메인이 너무 길어서 저희가 더 폴점 KR 해서 여섯 자죠. THEPOL.KR 도메인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도메인 등록 들어가면 뜨는 홈페이지는 한 번 더 바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최초 시안이 만들어져 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분이 적어주셨네요. 그죠? 한 분이 지금 채팅창에 더 폴.kr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언론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던 여러분이 여러분만 잘하면 된다.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의미 있는 생각을 가지고 정치인들을 취재하고 기사로 써내면 될 것 같다. 앞으로 더 폴리티션의 기자는 여러분만 참여할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수백 명, 뭐 수천 명이 돼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천 명이 정치인들을 감시하면 정치인들이 소위 엄한 짓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언론은 양면성이 있다. 잘 쓰면 약이고, 못 쓰면 독이다. 기레기는 도구로 작동할 때 기레기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고요. 그죠? 언론사 같지 않은 언론사,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언론사, 도구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언론은 잘 활용하면 엄청난 약이 됩니다.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죠? 없어서는 안 되는 약이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언론을 약으로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정치인에 대해서는 약으로 쓰는 또 하나의 매체가 탄생된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기자가 될 수 있다. 네. 저는 누구나 기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예전에 저희가 국민기자 아카데미라고 하는 걸 했을 때 오셨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그때도 제가 주장했던 겁니다. 그 당시는 물론 더 폴리티션 없었고요. 창업경신문, 국세일보, 지역신문, 마을신문 이런 걸 가지고 국민기자 아카데미를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정치 전문지까지 왔으니 여러분 누구나 기자로 활동될 수 있다. 여러분이 언론사 경험이 있고 없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자로 활동하시면 누군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따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에게 더 폴리티션에 대한 기사만 쓰자라고 하는 얘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더 폴리티션의 기사를 써주십시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창업경영신문사는 더 폴리티션 이외에도 여러 개의 신문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폴리티션의 기자가 되면, 정치부 기자가 되면 여러분의 관심에 따라서 나중에 여러분이 창업경영신문 기사도 쓸 수 있고, 국세일보 기사도 쓸 수 있고, 더 한국공기업뉴스라고 하는 신문의 기사도 쓸 수 있고, 뭐 이렇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기사, 매체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거기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여러분들이 더 폴리티션이라는 새로 만들어지는 정치 전문지, 정치 인터뷰 전문지에서 멋지게 시민 기자로, 국민 기자로, 전문 기자로 활동해 주시면, 네,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활동이 되지 않을까. 우리 정치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 벌써 절반이 지났네요. 그죠? 절반이 지났네요. 제가 여러분에게 더 폴리티션을 설명을 했고, 여러분이 왜 기사 쓰고 취재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되는지도 설명을 했고, 우리가 역할을 해주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가볍게는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여러분, 아직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 그건 조금씩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 메꿔가겠습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교육도 할 거고요. 저희가 원격으로 지금 여러분 제가 하는 교육은 원격 교육이라고 하죠. 필요하면 동영상으로도 교육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쯤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자주 하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부족한 거, 우리 시작할 때 부족한 거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부담을 좀 덜 가지시라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글쓰기에 아직 자신이 없는 분들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1페이지 글쓰기라는 표현을 제가 쓰거든요. 여러분, 신문 기사는 길게 쓴다고 좋은 기사가 아닙니다. 짧게 써도 얼마든지 좋은 기사가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원페이지 기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원페이지 글쓰기. 여러분, 세상에 글 쓰는 게 많아요. 소설도 쓸 수 있고, 뭐 시나리오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글쓰기 작품들이 존재하지만, 여러분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여러분 장편 소설 한번 써보려면, 여러분이 몇 달을 고생해도 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완성을 못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신문 기사는요, 한 페이지 정도만 돼도 훌륭합니다. 내용만 압축이 되어 있으면 반 페이지만 돼도 훌륭합니다. 어떤 기사는 한 줄짜리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보 같은 거 그렇지 않습니까? 속보 같은 경우 누군가가 구속되었다. 구속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구속이 되었다라고 쓸 때, 속보를 쓸 때는요, 한 줄짜리 기사도 쓰거든요. 여러분, 기사는 기본적으로 분량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물론 기사를 쓰다 보면 두 페이지, 세 페이지짜리 기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심층적으로 쓰려다 보면.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그런 기사를 쓰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원 페이지 글쓰기에 익숙해지시면 된다. 그러면 부담이 덜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또 한 가지. 여러분, 신문 기사는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를 글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자로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 죽었대. 누가 다쳤대.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짧은 기사로 써서 누군가가 읽도록 하는 게 기사입니다. 이 원칙을 여러분이 알면 기사 쓰는 거에 대해서 애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없는데 기사를 쓸 필요는 없죠. 하고 싶은 말도 없는데 기사를 왜 씁니까? 그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 기사를 쓰는 겁니다. 그 하고 싶은 얘기를 그대로 글로 쓰면 되는 겁니다. 한 페이지가 됐던, 반 페이지가 됐던, 두 문단이 됐던, 세 문단이 됐던. 그래서 기사 쓰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글쓰기조차도 안 해봤으니까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페이지 정도 글쓰기는요, 몇 번 해보면 전혀 어렵지 않게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페이지 정도 글쓰기는 누구나 다 도전해 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누구나 쉽게 적응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기사를 쓴다라고 하는 건 한 페이지 글쓰기에 불과하다. 전혀 걱정하지 않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자의 역할은요, 언론의 역할은요, 뉴스를 소개하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의 주장, 누군가의 의견, 또는 사람들의 여론,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정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기사를 여러분이 쓸 수 있다면 조금 엉성해도 여러분 아주 논리적으로 정렬되어 있지 않아도 기사로서 충분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완벽한 기사가 아니면 실리지 못했다면 여러분 인터넷 신문이 워낙 일반화되면서 조금 어수선해도요. 조금 두서없이 써도 메시지가 명확하면 좋은 기사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글 너무 잘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명확하게 담아놓으면 된다. 한 페이지 정도의 글에 담아놓으면 좋은 기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함에 대해서 벌써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여러분, 명함은 그냥 아니, 저희가 더 폴리티션에 대한 명함 틀을 만들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에게 명함이 필요하면 걱정하지 말고 명함을 만드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은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친구들에게만, 가족들에게만 얘기를 해왔죠. 그죠? 그렇게 개인적으로만 얘기를 해왔죠. 앞으로 공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공적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기사를 쓰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기사를 쓰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내가 내 생각을 썼는데 아무도 내 의견에 동의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좋은 기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공감해 줄 수 있는 기사를 쓰려고 노력하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누구나 다 글쓰기는 금방 적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짧기 때문입니다. 한 페이지 글쓰기. 한 페이지 글쓰기에 여러분에게 제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글쓰기에 대해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터뷰에 대한 이야기 잠깐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취재 자체가 인터뷰입니다. 정치인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꼭 기사를 인터뷰 형식으로 써야만 인터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묻고 답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인터뷰입니다. 인터뷰를 너무 공식적인 인터뷰로만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공무원 하나를 만났다. 내가 서울시청 공무원 하나 만났다. 오늘 내가 서울시청 문화관광부의 직원을 하나 만났다. 내가 궁금한 걸 물어봤다. 그가 답해줬다. 여러분, 이게 취재입니다. 이거 인터뷰입니다. 여기서부터 취재가 진행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 기사하면 형식을 좀 갖춰야 되고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조명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담되면 안 쓰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인터뷰 기사도 좀 쉽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냥 질문과 답변을
그대로 써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정치인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정치인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정치인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순서대로 쓰면 좋은 기사가 됩니다. 재구성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기사를 쓰면 되는 거지, 너무 좋은 기사를 쓰려고 몸부림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누구든 취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만 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거를 질문하시면 그 자체가 취재고 그 자체가 인터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정치부 기자로 활동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빠르게 여기서부터는 소개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이 정치부 기자로 활동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여러분이 기자로 활동하고 여러분이 언론을 같이 만든다는 거 자체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정치를 우리가 뭐 대대적으로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정치를 한번 바꿔보자. 우리끼리라도 바꿔보자. 여러분, 그 노력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투표밖에 하지 않았던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정치인에게 물어봅니다. 궁금한 걸 물어봅니다. 왜 공약 실천하지 않았냐고 물어봅니다. 왜 공약이 이 실천율이 50%밖에 안 되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기자라고 하는 것 자체, 여러분이 기사를 쓰고 있다는 것 자체, 우리가 함께 더 폴리티션이라는 신문을 만들어 간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방법은 차차 여러분들에게 안내할 겁니다. 정치인들하고 알면 사업하기 쉬워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민용 페이지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 사업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취미로 정치부 기자를 할 수도 있고 부업으로 할 수도 있고 겸업으로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본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본업에 가급적이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사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제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입도 조금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백만 원의 월급을 줄 수는 없습니다. 고정급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치부 기자로 활동을 하면서 시민 기자로 국민 기자로서 프리랜서 기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기사를 쓰고 뭔가 액션을 취하면 그에 따라서 소정의 수입이 발생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여러분에게 언제까지나 봉사활동만을 강요할 수는 없거든요. 언제까지나 재능 기부해달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아무런 이익이 안 되는데,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안 되는데, 계속해서 기자로 활동하는 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물론,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가치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안 돼도 기자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부여할 수 있겠지만, 모두가 그럴 수는 없어서 저희는 여러분에게 약간의 수입이 발생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소위 수익 모델입니다. 근데 그 수익 모델도 어느 한두 개가 아니고요.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려고 하면 그것만 가지고 1시간 이상을 설명해야 될 수도 있어서 제가 오늘도 수익 모델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단순한 수익 모델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치부 기자가 되면 다른 정치부 기자를 추천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추천한 누군가가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그에 대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크진 않지만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수익 모델이죠, 그렇죠? 좋은 활동이니까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보자.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면 그게 가능하다. 나도 하고 있는데 너도 한번 해볼래? 시간도 많이 안 뺏기는데 이런 가치가 있는데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정치부 기자를 추천해 주십시오. 그분이 정치부 기자에 참여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소정의 그에 대한 대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수익 모델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수익 모델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한 10가지 이상을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수입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이 있다면 수익 창출도 가능은 하다. 다만,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직업이 될 수 있을까? 네, 저는 직업이 되는 건 자신 없습니다. 더 폴리티션의 정치부 기자로만 여러분이 수백만 원을 버는 것까지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업하라는 표현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시건 사업을 하시건 여러분 일을 하시면서 정치부 기자로 활동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점차 수입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수입도 중요하니까요. 여러분이 수입에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누가 욕할 사람 없습니다. 수입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좋은 수입원이 있다면 거기에 좀 더 매진해 주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요.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나는 지금 직업이 필요해. 뭔가 수입이 중요하게 필요해. 뭐 이런 분이 계신다면 저희가 방법을 제시해 드릴 수는 있어요. 더 폴리티션이라고 하는 신문 아래에서 여러분이 수익 창출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릴 수는 있어요. 그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분이 계신다면 저희에게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그분들에게 어떤 방식의 수익 창출 방법이 있는지, 소위 직업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제시해 드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러분에게 소소한 수익이 창출될 수도 있다. 부업 정도로는 재밌을 수도 있다. 여러분이 맘먹고 활동하면 몇십만 원 정도는 벌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활용하겠다고 한다면 적절하게 활용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여러분이 정치부 기자로 활동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좋은 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정치를 바꿔서 그분들에게 좋은 일 한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더 폴리티션의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게 되면 여러분 주변 분들을 자연스럽게 도와줄 수 있는 무기를 저희가 탑재해 드릴 겁니다. 창업자를 도와주는 방법,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방법, 프랜차이즈를 도와주는 방법, 음식점 사장님들을 도와주는 방법, 임대사업자들을 도와주는 방법, 보험 설계사를 도와주는 방법, 공인중개사를 도와주는 방법,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방법들을 저희가 하나씩 제시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폴리티션의 정치부 기자가 된다라는 건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도 제가 여러분이 정치부 기자로 활동해야 되는 이유, 네 번째 이유로 포함시켰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여러분, 기자를 안 해보신 분이 기자로 활동한다라는 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는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년 전에 신문사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 전에 신문사에 근무해 본 적도 없었고, 기자로 활동해 본 적도 없었고, 그저 신문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20년 전에. 근데 그로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기자로 활동해 본다라고 하는 건 나에 대해서 들여다볼 일이 많습니다. 주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기자로 활동해 본다라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사고의 전환, 삶의 큰 변화 또는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더 폴리티션의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다가 나도 신문사 하나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신문사까지는 아니어도 나도 1인 미디어를 하나 만들어서 제대로 한번 운영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분이 언론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언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서 뭔가 중요한 변환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그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에게 정치부 기자로 활동한다라는 건 여러 의미에서 장점들이 발생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수익 모델. 제가 사실 오늘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수익 모델들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창업을 돕는 일, 원격으로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 출판을 돕는 일, 글쓰기를 돕는 일. 여러분은 지금 기자로서 다른 사람이 만든 보도자료를 이용해서 기사를 써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정치부 기자로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떤 국회의원 보좌관이 만든 보도자료를 가져다가 여러분은 그걸 바탕으로 기사를 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자로 열심히 활동하다 보면 어떤 기회가 주어질 수 있냐면 여러분이 어떤 정치인의 보도자료를 만들어주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수익 활동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만 하더라도 보좌관들이 여럿이 있지만 사실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은 보좌관 체계가 잘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면 기자로 활동하면서 글 쓰는데 익숙하고 기사를 쓰는데 익숙해지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정치인이 여러분에게 부탁을 해올 수 있어요. 보도자료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럼 여러분이 보도자료를 만들어주면서 소소하게나마 또 다른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재능 기부를 꼭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창업을 돕는다든지 원격 교육을 한다든지 출판을 돕는다든지 글쓰기를 돕는다든지 이런 수익 모델들이 존재할 수 있고요. 여러분 중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정치인을 직접 돕는 일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계기로 해서 보좌관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걸 계기로 해서 어떤 도와주고 싶은 정치인이 생길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직접 정치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면서 여러분이 정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걸 기회로 해서 정치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제가 그거를 목표로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그런 변화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또 누군가 어떤 정치인을 여러분이 도와주게 된다면 그 자체가 수익 모델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정치 컨설팅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정치 컨설팅 또는 정치 마케팅 이런 용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일이 여러분의 수익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창업자를 얘기합니까? 갑자기 소상공인을 왜 얘기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20년 전에 만들었던 신문이 창업경영신문이거든요. 제가 17년 동안 운영해온 신문이 국세일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창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관심이 유독 많을 수밖에 없고요. 제가 더 폴리티션이라는 정치 전문지를 만들면서도 창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뭔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면서 여러분이 창업자를 도와주면 그 과정에서 수익이 창출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면서 여러분 주변의 자영업자를 도와주게 되면 그 과정에서 수익 창출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의 수익 모델은 그런 과정에서 탄생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면서 여러분 지역을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고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마을을 더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드는데 여러분이 좀 더 지금보다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까지는 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내가 공헌해서 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내 역할에 의해서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정치인을 취재하고 정치인에 대한 기사를 쓸 거기 때문에 여러분 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도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도움이 되는 기사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여러분이 그런 멋진 역할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익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실은 준비는 했는데 수익 모델까지 얘기하기로 하게 되면 여러분 시간이 지금 벌써 3시 20분이거든요. 1시간 20분이 지났거든요. 수익 모델까지 얘기하면 한없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수익 모델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수익 모델은요, 여러분이 앞으로 정치부 기자를 하겠다라고 참여를 하면 제가 그분들에게 이제 오리엔테이션도 해야 되고 별도의 또 교육도 해야 되는데 그때 수익 모델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이야기는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수익 모델은 과감하게 건너뛰겠습니다. 다만 수익 모델 중에도 꽤 매력적인 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 여러분 제가 수익 창출에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라고 아까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 딴에는 꽤 열심히 정치부 기자들 여러분을 위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 뒀거든요. 그래서 수익 모델을 잘 활용하면 소소한 수익 창출 정도는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수익 모델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실제 더 폴리티션 아까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홈페이지를 다시 보여드리면서 메뉴들을 좀 소개할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한 기사를 쓰려고 하는지 가볍게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더 폴리티션이라는 신문 홈페이지를 펼쳐놓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더 폴리티션이라는 신문은요, 이렇게 5개의 뉴스 메뉴로 구성됩니다. 뉴스 종합, 의정 소식, 행정자치, 플러스 존, 오피니언. 여러분, 제가 정치인 인터뷰 전문지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정치 인터뷰는 의정 소식과 행정 소식의 일부 기사로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홍길동 시장을 취재하는데 홍길동 시장이 미국에 출장 갔대요. 여러분, 기사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홍길동 시장이 호주에 출장 갔다. 유럽에 더 좋은 정책을 배우러 유럽에 출장 갔다. 여러분, 그 기사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행정자치에 쓰이겠죠? 지방자치, 지방정부 쪽에. 그죠? 여러분이 어떤 국회의원에 대해서 기사를 쓴다. 그러면 의정 소식에서도 국회라고 하는 메뉴에 기사가 올라갈 겁니다. 여기에는 홍길동이라는 국회의원의 인터뷰 기사도 올라갈 수 있고 또는 홍길동이라는 국회의원이 예를 들면 어떤 법안을 만들었다는 기사를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국회의원만 정치인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기초의원, 심지어는요, 여러분, 좀 넓게 보면 당선되지 못한 예비 정치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뭐 지구당 위원장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구당 제도가 없어지긴 했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계속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정당 뉴스에 그 사람들의 뉴스도 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정 소식에도 이렇게 4개의 메뉴가 존재를 하고요. 행정자치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 여러분 주변에 공공기관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뭐 시설물관리공단, 그죠? 무슨 경제진흥원, 이런 식의 공공기관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여러분, 이런 공공기관들이 사실은 행정자치의 확대된 개념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뭔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기사들도 여기에 실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뉴스 종합에 포괄적으로 들어갈 거라고 보고요. 여러분, 이 신문을, 이 더 폴리티션의 취재를 하다 보면 때로는 어떤 의사와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기사를 쓸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도 올릴 수 있습니다. 어디에? 플러스 존에. 그죠? 생활 문화에 건강 뉴스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여행에 관련된 뉴스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소위 드라마에 관련된 뉴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폴리티션이라고 해서 정치와 관련된 뉴스만으로 채워지지는 않는다라는 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피니언. 여러분, 오피니언은 그야말로 의견을 쓰는 겁니다. 오피니언은 본사 차원에서 쓰는 데스크 코너가 있을 거고요. 전문가나 누군가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의견을 쓰게 되는 칼럼, 평론, 이런 코너가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은 기자거든요. 여러분은 정치부 기자니까 여러분은 기자로서 기자의 생각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기자 수첩에 기사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독자를 만났더니 그 독자가 매우 독특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 어떤 정치인을 만났더니 그 정치인이 되게 멋진 생각을 하고 있더라.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의원님, 그 내용, 그 의원님의 생각을 글로 써주시면 저희가 그 글을 그대로 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고잖아요. 그죠? 그게 기고거든요. 특별기고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 사람, 본인들이 직접 쓴 기사를 실을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오피니언이라는 코너입니다. 여러분, 되게 다양한 의견들을 신문에 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본사로 직접 연락을 해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기자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직접 글을 쓰겠다고 해오기도 하고 칼럼을 쓰겠다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어떤 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가 더 폴리티션에 칼럼을 꾸준히 쓰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이 그런 역할들을 포괄적으로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로컬 마켓이나 이용 안내는 여러분 신문에는 기사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독자들의 소비에 도움이 되는 코너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업을 도와주거나 소상공인을 도와주거나 교육이 여기서 진행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른 메뉴들이 존재할 수 있고요. 여러분 매체 소개에 더 폴리티션과 창업경영신문이 같이 소개되어 있는데 여러분 창업경영신문이 더 폴리티션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 창업경영신문이라는 코너까지도 소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 폴리티션이라는 신문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여러분. 다만 제가 아까 바뀔 거라고 그랬잖아요, 조만간에. 어떻게 바뀔 거냐면 디자인이 지금 바뀔 거거든요. 디자인이 어떤 식으로 바뀔 거냐면 이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외식산업신문을 띄웠는데요. 여러분 이 외식산업신문도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신문이거든요. 그런데 디자인이 이렇게 바뀔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폴리티션이라는 신문이 지금은 이렇게 심플하게 되어 있는데 조만간 방금 전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외식산업 신문과 같이 조금은 복잡한 구조로 변화가 될 건데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변화가 되면 좀 더 여러분이 여기에 기사를 쓰고 싶은 마음이 좀 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단 더 폴리티션 홈페이지를 일단 소개해 드렸고요.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게 아까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전문 기자 홈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국세일보, 그러니까 더 폴리티션의 정치부 기자가 되면 저희는 정치부 기자는 우리 내부적으로 쓰는 말이고요. 공식적인 용어로는 전문 기자라는 용어를 쓸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이 더 폴리티션의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겠다라고 참여를 해주시면 이제 공식적으로 홈페이지는 여러분 이름과 전문 기자라는 이름으로 홈페이지가 만들어질 겁니다. 1인당 하나씩. 어떤 분들은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니까 홈페이지 구축비를 또 내야 되는 게 아닌가? 여러분 그거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 구축비 전혀 부담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드리면 여러분이 이 홈페이지를 마치 1인 미디어처럼, 왜냐하면 여러분 이름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1인 미디어처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 홈페이지는 여러분이 직접 글을 올릴 수도 있고 저희가 다양한 채널에서 만든 글을 실어드릴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메뉴를 보면 되게 다양한 메뉴들이 있어요. 기자 수첩이라는 것도 있지만 프랜차이즈, 창업 경영, 세금에 대한 거, 플레이스에 관한 거 이런 정보들이 올라올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개인 홈페이지에 이 개인 홈페이지에
여러분이 세금 뉴스를 매번 쓸 수 없잖아요. 저희가 매일매일 올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국세일보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국세일보에서 만든 기사를 여러분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홈페이지에 올라온 세금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세금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1인 미디어 역할까지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이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게 되면 여러분 사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거는 제가 어떤 의미인지 아주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녹색 창이 보이시나요? 한국 공기업 뉴스 국민기자단이라고 되어 있는 이 녹색 창이 있죠. 이걸 클릭하면 공기업 뉴스를 소개하는 코너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녹색 창은요. 여러분이 원하는 광고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음식점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음식점 광고로. 내가 지금 어떤 컨설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컨설팅 업체의 광고로. 여러분이 지금 뭐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럼 이 녹색 광고를 인테리어, 여러분 회사의 광고로 다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 사업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게끔 하는 기능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홈페이지를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소셜 미디어를 여러분이 정말 잘 활용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소셜 미디어를 활용했던 게 한 100 정도 수준이라면 앞으로는 200, 300 수준으로 여러분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더 성장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두 개의 홈페이지, 본사, 더 폴리티션이라는 신문사의 홈페이지와 모든 정치부 기자들에게 만들어드리는 개인 홈페이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개인 홈페이지도 며칠 후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될 건데요. 어떻게 바뀔 거냐면 이렇게 바뀔 겁니다. 외식산업신문의 전문 기자 홈페이지처럼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전에 봤던 것보다 좀 복잡하죠? 방금 전에 봤던 거는 약간의 블로그처럼 만들어져 있다면 지금 만든 보이는 건 그래도 홈페이지 같은, 그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개인 홈페이지도 지금 보시는 이런 패턴으로 며칠 후에 전부 다 일괄적으로 교체가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에게 제가 본사 홈페이지와 미니 홈페이지, 정치부 기자에게 만들어주는 미니 홈페이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일단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문을 만들려고 하는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기자를 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왜 걱정할 필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또 어떤 혜택들이 여러분들에게 부여될 수 있는지, 뭐 수익 창출도 될 수 있다. 또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자로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소중한 가치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더 폴리티션 정치부 기자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죠? 더 폴리티션의 정치부 기자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아까 한 분이 질문해 주신 것 중에 어떤 기사를 써야 되는지, 여러분이 어떤 걸 취재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아주 가볍게는 좀 살펴보기 위해서 남아있는 시간이 한 30분도 안 되지만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더 폴리티션의 전문 기자가 되는 겁니다. 정치부 기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면. 그런데 더 폴리티션의 정치부 기자라고 해서 더 폴리티션에만 기사를 쓰는 건 아니다. 여러분이 관심에 따라서 나는 창업경영신문 기사를 쓸 거야. 나는 내 관심에 세금에 관심이 많으니까 나는 국세일보 기사를 쓸 거야. 나는 마을에 관심이 많으니까 마을신문에 기사를 쓸 거야. 나는 외식업에 관심이 많으니까 외식산업신문에 기사를 쓸 거야. 나는 공기업에 관심이 많으니까 나는 한국 공기업 뉴스에다 기사를 쓸 거야.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정치인에 대한 기사를 쓰는 게 기본적으로 원칙이겠지만
여러분, 사실 이 전문 기자 제도는 여러 매체가 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폴리티션의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면서 창업경영신문의 기사를 쓸 수도 있고, 국세일보 기사를 쓸 수도 있고, 한국공기업뉴스 기사를 쓸 수도 있고, 외식산업신문의 기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에게 의무로 부여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관심에 따라서 여러분이 좀 더 관심이 있는 또 다른 매체가 존재할 수도 있다. 저희 회사하고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문에 대한 신문 기사를 써주셔도 여러분에게 원고료가 지급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 기사를 쓰고 취재를 하면서 좀 더 의미 있는 활동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그 정도. 왜냐하면 사실 여기서 그 신문을 다 소개해버리면 너무 복잡해요. 여러분, 저희 회사가 창업신문만 17개를 운영하거든요. 창업신문만 17개를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 신문들을 다 소개하면 여러분이 머리가 아플 거고요. 일단, 그냥 오늘은 더 폴리티션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여러분은 더 폴리티션의 정치부 기자가 되는 거고, 다만 여러분의 관심에 따라서 내 관심이 국세일보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국세일보 기사도 쓸 수 있게 될 거다. 뭐 이런 정도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무런 이익도 안 되는데 기사를 써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뭔가 이익이 돼야 되죠. 원고료가 지급이 되든 아니면 그 기사를 쓰면서 뭔가 또 다른 혜택이 있든 뭔가 있을 건데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에게 무조건 기사를 쓰고 뭐 재능 기부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좋은 기사를 써주시고 여러분이 예를 들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쓸 수 있는 기사를 써주시면 그에 대한 원고료 같은 건 저희가 지급을 할 거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의 수익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 이야기를 남아있는 시간 동안 좀 하겠습니다. 더 폴리티션이라는 신문의 정체성, 내가 선출한 정치인의 활동을 알고 싶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선출한 정치인이 뭐 하고 다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 그걸 좀 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내 손으로 뽑았으니 그들이 뭐 하고 다니는지, 어떤 법을 만드는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보자, 지켜보자. 그리고 기사로 쓸 만한 게 있으면 기사를 쓰자. 내 손으로 뽑은 정치인이 새로운 법률을 만들었으면 얘는 이런 법률을 왜 만들었는지, 그죠? 여러분, 국회의원은 법률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지방의회 의원들은 조례라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무관심으로 있을 게 아니라 내가 뽑은 의회 광역의원이 어떤 조례를 만들었는지, 그 조례는 왜 만들었는지, 그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좋아지는 건지 우리 좀 관심 가져보자는 얘기예요. 물론 사사건건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이라도 관심을 가져보자. 여러분 이게 더 폴리티션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을 뭘로 하자는 겁니까? 내가 뽑은 5명부터 하자는 거예요. 대통령 빼고 교육감 빼고 내가 뽑은 5명의 정치인부터 취재를 해보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여력이 생기면 확대해 나가는 거는 오케이입니다. 여러분이 더 취재하겠다라는 걸 누가 말릴 생각도 없습니다. 그죠? 다만 처음부터 너무 많은 정치인들 전부 다 야당 대표와 여당 대표한테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전부 다 그렇게 관심 가질 수는 없으니까 일단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뽑은 정치인 5명에서부터 출발하자. 그들이 무슨 활동을 하는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인 입장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치인이면 유권자들에게 내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내가 유권자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보고가 유권자에게까지 오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앞으로 그 정치인이 유권자에 대한 보고를 더 폴리티션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뽑은 정치인들이 더 폴리티션에
유권자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게끔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주십시오.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더 폴리티션에 실컷 게재해 주십시오. 저는 그게 더 폴리티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의 의정 보고서가 더 폴리티션에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만든 의정 보고서가 아니라 한 페이지씩, 반 페이지씩, 두 페이지씩 만들어지는 의정 보고서가 더 폴리티션에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손에 의해서.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정치인들 절대로 엄한 짓 못합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런 사람을 다음에 뽑아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더 폴리티션에서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에게 대신 물어봐 주십시오. 여러분 주변 분들을 위해서 정치인에게 대신 물어봐 주십시오. 정치인에게 대신 전해 주십시오. 우리 주민들이 이런 거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이런 걸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정치인에게 대신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감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지역 정치인이니까 무조건 칭찬만 해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손으로 뽑는 겁니다. 감시해 주십시오. 지속적으로 취재해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 동네를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치인들의 소식을 열심히 전달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출장 간 것도, 호주에 출장 간 것도, 어디 놀러 간 것도 필요하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어떤 법률을 만들었다고, 어떤 법안에 찬성을 던졌다고, 어떤 법안에 반대를 던졌다고, 정치인들의 소식을 그대로 전해 주십시오. 더 폴리티션에. 그게 제가 더 폴리티션을 만든 이유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우리 정치부 기자는요, 유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정치 활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묻고 확인하고 검증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건 사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만든 자료는 아닌데, 제가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잠깐 느낌을 주기 위해서 화면 하나를 띄우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봐주십시오. 자, 여러분,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결국 우리 정치부 기자는 유권자인 국민을 대신해 정치인들의 활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묻고 확인해야 한다. 공약의 이행 정도, 법안 발의, 지금 준비하고 있는 법안, 특정 이슈에 대한 정치인의 입장, 탄핵, 정책, 어디에 투표했는지, 어디에 투표할 건지, 요즘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사안이 뭔지, 우리 마을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행정기관들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치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지, 반대하고 있는지,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 이달의 의정 보고, 올해의 의정 보고, 7월이 되고 8월이 되면 올 상반기의 의정 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그 정치들의 이야기가 유권자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민원이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했죠? 여러분 수많은 민원들이 발생합니다. 그 민원이 정치인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해결돼야 되는 민원이라면 정치인들이 민원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여러분 이런 일을 정치인들이 하게끔 만들자. 혹시 부당한 민원에 개입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감시 활동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활동을 할 겁니다. 제가 맨 마지막 줄에 뭐라고 써놨냐면 질문도 공유해야 됩니다라고 써놨어요. 질문.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에게 묻는 질문은 공통된 것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죠? 수많은 정치부 기자들이 존재할 거, 활동할 거고, 그 정치부 기자들이 정치인에게 묻는 질문들이 공통된 것들이 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질문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 질문조차도 내가 하고 싶은 질문조차도 다른 동료 기자들과 공유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기자들도 똑같은 질문을 던질 테니까요. 여러분, 우리 앞으로 우리 정치부 기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음 화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더 폴리티션에는 어떤 기사의 유형들이 기사로 올라갈 수 있는지. 여러분,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는 건 그냥 오늘 다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인터뷰 기사 형태로 보도자료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구,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서 직접 글이 써지고 칼럼이 작성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설명해 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이 행정기관에 뭔가를 대신 물어봐 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포토뉴스, 사진 한두 장 가지고 기사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 동정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신문에서 기사화된 내용을 여기서 비평하거나 해설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자들의 생각을 기자수첩에 실을 수도 있고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기고나 칼럼 형태로 실어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까 제가 건강 소식 같은 것도 올릴 수 있다고 그랬죠? 읽을 거리, 뭔가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리들도 얼마든지 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앞으로 하나씩 해나가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사를 하나씩 쓸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한 달에 하나를 쓸 수도 있고, 한 달에 두 개를 쓸 수도 있고, 자신감이 생기면 일주일에 하나를 쓸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사의 개수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요. 다만, 또 너무, 명색이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면서 기사를 아예 안 쓰는 건 안 되니까, 한 달에 하나 정도는 기본적으로 기사를 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루에 한 달에 하나를 쓰던 걸 한 달에 두 개로, 세 개로, 그러다 일주일에 한 개로, 일주일에 두 개로.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기사를 쓸 수 있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의 기사를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사가 이렇게 다양한 패턴으로 만들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 그 전에 기사를 쓰는 몇 가지 원칙, 이것까지는 그래도 명색이 교육인데 여기까지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기사를 쓰는 몇 가지 원칙, 공식. 제가 마을신문을 중심으로 하고 써놨지만 사실은 마을신문이나 더 폴리티션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기사를 쓸 때는 제목과 부제를 제대로 뽑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 기사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고 그 메시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제목과 부제목을 뽑아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은 신문 기사는요, 키워드에 의해서 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쓰는 기사에 어떤 키워드를 담으려고 하는지도 연구해서 좋은 키워드를 담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누군가가 그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내 기사가 읽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첫 번째, 제목과 부제, 그리고 명확한 주제, 메시지, 그리고 키워드. 이게 여러분 기사를 쓸 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두 번째, 기사의 분량.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원 페이지 글쓰기. 굳이 한 페이지를 넘길 필요가 없다. 처음에는 한 페이지 이내에서 기사를 쓰십시오. 짧은 기사부터 기사를 쓰십시오. 다섯 문단, 일곱 문단, 적게는 세 문단, 네 문단짜리 기사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기사를 완전히 처음 써보는 분들, 글쓰기 자체를 처음 해보는 분들은요,
세 줄 쓰기 훈련하라고 합니다. 세 줄 쓰기. 뭐가 세 줄인데요? 한 문단. 저는 한 문단을 세 줄만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문단을 세 줄 쓰기. 그래서 여러분이 문단 쓰기를 훈련하다 보면 글쓰기가 저절로 되는데 한 문단을 세 줄 정도로만 쓰려고 노력을 해보면 기사를 좀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신문사를 하면서 터득한 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3탄. 밑그림 그리기. 기사 하나 쓰는데 무슨 설계도가 필요한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기사를 잘 쓰고 싶으면 설계도를 그립니다.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 기사를 쓰는데 시작은 어떤 내용으로 하고 마무리는 어떤 내용으로 하고 중간은 어떤 순서로 전개할 것인지 설계도를 그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기사 쓰는데 익숙하지 않으면 한 페이지짜리 기사를 쓸 때도 밑그림을 그려서 설계도를 그려서 기사를 씁니다. 어떤 순서로 기사를 쓸 것인가? 리드, 어떻게 기사를 시작할 것인가? 누군가의 말을 어떤 내용을 인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 기사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설계도를 그립니다. 여러분, 기사를 잘 쓰고 싶으시면 처음부터 설계도를 그리는 훈련부터 해나가면 정말 기사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아래 내용은 마을 신문을 운영할 때 이런 기사들을 쓰라는 얘기니까 여기에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마을 신문 기사를 쓸 수 있지만 오늘 저희가 핵심이 거기에 있지 않으니까요. 오늘은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요. 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매뉴얼들을 만들고 있는지 잠깐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거 다 설명하면 머리 아프거든요. 잠깐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더 폴리티션 전문 기자의 성공 지침 50가지, 마인드셋 10가지, 업무 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10가지 실천 지침, 수익 창출 전략을 위해서 10가지의 실천 지침, 기자의 성장과 경로를 위해서 커리어 개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10가지 지침, 기타 성공적인 팁 10가지. 하나만 볼까요?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정보를 교류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 쓰여 있습니다. 두 번째, 더 폴리티션 전문 기자들을 위한 취재 매뉴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취재를 해야 되나? 우선 취재 주요 카테고리 10가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취재해 보세요. 50가지. 정치인을 감시하고 검증하는 것, 정치인을 인터뷰하고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기사로 담아주는 것, 정치 이슈나 핫 이슈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 정치 지망생 스토리, 정치 지망생을 발굴하거나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실어주는 것, 이렇게 50가지 정도의 취재 매뉴얼도 준비를 했고요. 심지어 여러분, 제가 아까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했지만 제가 여기 아예 더 폴리티션 전문 기자를 위한 챗 GTP 이용 매뉴얼이라고 해서 실제로 챗 GPT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오늘 기자 아카데미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저희가 꽤 준비가 많이 되었고 여러분이 더 폴리티션에 대해서 매력을 가지고 정치부 기자로 활동해 보고 싶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런 준비를 했으니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라는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만든 자료들을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럼 된 것 같고요. 여러분 오늘 기자 아카데미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에게 충분히 전달이 됐을 것 같고 다만
기사를 쓰고 취재를 하는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차차 교육을 통해서 또는 차차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배워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매뉴얼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소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여러분에게 완벽한 교육을 하고 완벽한 매뉴얼을 제공하겠다라는 건 아닙니다. 저희도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여러분과 함께 정치인들을 감시하고 정치인들을 취재하는 더 폴리티션이라는 신문의 정치부 기자로 여러분이 활동하게 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꽤 많은 준비를 했으니까요.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보여주신 자료들은 여러분에게 메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않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로 좀 더 세부적인 교육도 해야 되고요. 그죠? 오늘 교육이 전부가 아니죠. 2시간 교육 듣고 기자로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는 아닌 거고 여러분 이제 오리엔테이션 교육도 받아야 되고 예를 들면 동영상 교육도 저희가 제공할 거고요. 심지어 저 사이트에다가 여러분 기사를 올리려면 여러분 기사를 올릴 줄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그 기사를 올리는 사이트에 접속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기본적인 예를 들면 공식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2시간 가지고 그걸 다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겠다고 한다면 이런 내용을 제공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오늘 기자 아카데미를 자세히 보지 못한 분이 지금 계신다는 것 같아요. 그죠? 녹화본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예, 저희가 녹화 영상은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좀 늦게 들어왔거나 또는 듣긴 들었는데 집중해서 듣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2시간 동안 설명한 내용은 녹화 영상을 저희가 웹에 올려서 온라인에 올려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채팅창에 더 올려주시면 제가 답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이 있으시면. 특별히 없으시면 뭐 시간도 저희가 약속했던 4시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기자 아카데미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저희 정치부 기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문자로 안내를 드릴 거예요. 저희가 여러분에게 문자로 주소 하나를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정치부 기자로 활동해 보겠다고 하면 거기에 그 신청서를 남기시면 되고요. 아, 여러분 조건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저희가 이런 혜택들을 제공하는데 여러분이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회비가 조금 있어요. 회비가 적은 한 3만 원 정도, 월 회비 3만 원 정도를 내셔야 되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3만 원은 수익 모델로 충분히 감당이 되고도 남을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아까 여러분에게 오늘 시간을 내지 못했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수익 모델들이 꽤 있거든요. 그 수익 모델들에 의해서 여러분 회비는 충당을 하고도 남음이 있을 거라서 회비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뭐 목돈을 내게 한다든지 부담스러운 비용을 부과시킨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고요. 3만 원은 그냥 저희가 어떤 명분으로 받냐면 구독료라고 하고 받는 겁니다. 저희가 적어도 이 정치부 기자로 참여하는 분들에게 미니 홈페이지까지 다 만들어 드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같이 읽어줘야 되거든요. 이걸 위해서 저희가 3만 원 정도의 월 회비를 받고 있다. 구독료 개념의 회비를 받고 있고 그 부분은 여러분이 수익 모델로 자연스럽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기자 아카데미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라도 더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정치를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는 더 폴리티션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2차 수익 모델 강연은 네, 여러분 이거는 이제 공개 수업이 아니고 이제 지역 그, 그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시기로 하신 분들을 위한 교육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화면 닫겠습니다. 고맙습니다.